일반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충전이 많이 안 됐다가 그 적은 배터리 가지고 이렇게 그냥 천천히 쓰는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의학적으로 체질에 따라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음인과 양인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사분들이 하시는 검사가 대부분 걸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혈액 검사나 특정한 어떤 전문적인 기기를 이용한 검사보다 일상에서의 동작, 일상에서의 어떤 컨디션 상태, 이거를 최대한 자주 많이 체크할 수만 있다면 그게 그 파킨슨병 환자분의 가장 현재 정확한 어떤 상태를, 정확한 어떤 단계나 어떤 진행에서의 어떤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상에서의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그 일상에서의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스스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파킨슨병 자체가 본인 상태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게 어렵거든요. 내가 이렇게 자세가 기울어졌다 해도 거울을 보지 않고서 몰라요. 이게 정상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그 보호자가 이걸 체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식의 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가 어떤 환자분의 상태, 어떤 자세나 어떤 움직임이나 기타 어떤 생리적인 내부의 어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어떤 질환보다도 파킨슨병 환자에게 가장 쓰임새가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또 요즘 마침 이 스마트밴드, 스마트워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스마트워치에 비해서 스마트밴드는 이제 이런 측정 기능만 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스마트밴드가 가진 기능들이 발전하면서 뭐 아주 충분할 정도는 아니지만 파킨슨병 환자분한테 상당히 필요한 몸 상태를 체크하는 데서 최소한의 요소들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활용해서 환자분 상태를 체크하고 그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또 꽤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스마트밴드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현재까지 구현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어떻게 파킨슨병의 어떤 일상적인 몸 상태의 체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런 좀 간단한 기능이지만 파킨슨병 환자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정보를 주는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마트밴드에 보면 요즘은 다 기본적으로 만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걸음수를 체크하죠. 그러니까 스마트밴드를 내가 들고만 다니면 걸음수를 체크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걸음걸이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시하는 것은 보폭이라고 했는데요. 보폭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좌우 균형, 이 걸음 자세, 세 번째가 속도예요. 그래서 보폭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그 만보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만보기 어플을 잘 활용하면 보폭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일단 방법이, 보통 이제 집 주변을 산책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주변에서 내가 항상 걷게 되는 그 구간을 설정을 하고 걸음수가 시작되는 걸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 1km가 되든 500m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 목표한 거리까지 걷는 다음에 다시 이제 걸음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도보 거리를 걸음수로 나누면, 그러면 한 걸음당 보폭이 나오거든요. 전하고 비교해서 내가 얼마큼 더 보폭이 늘었냐 줄었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걸음수가 줄어들면 내가 보폭을 넓게 걸은 거고,
걸음 수가 늘어나면 내가 더 전에보다 종종 걸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만 이렇게 걸음 수를 이용해서 보폭을 추산할 수 있는 보폭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면인데요. 수면은 제가 항상 파킨슨에서 가장 중요한 비운동성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그런 스마트 밴드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요. 물론 잠의 총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수면 시점, 그 다음에 깊은 잠을 얼마큼 잤는지, 렘 수면 시간을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얼마큼 내가 수면 시간을 잤냐라는 것은 이제 꼭 이거를 내가 착용하지 않아도 대략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스마트 밴드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수면 관련 정보는 일단 깊은 잠입니다. 깊은 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초반 3시간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초반 3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깊은 잠을 얼만큼 많이 잘 수 있느냐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수면의 질에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데요. 파킨슨 환자분들을 보면은 일반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뭐 수면 시간은 비슷하더라도 깊은 잠 수면 시간이 짧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수면이 이렇게 숙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중간에 소변 때문에 깨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깊은 잠이 뭐 전체 시간 중에 몇 프로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몇 분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깊은 잠이 몇 분 이상이 돼야 되냐라는 어떤 기준이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사람마다 또 그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내 상태가 전에 비해서 얼마큼 깊은 잠이 그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큼 좋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코골이를 측정하는 건데요. 뭐 일반 파킨슨병 여부를 떠나서 일반 분들에게 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를 많이 골수록 이제 잠잘 때 이제 호흡이 깊어지지 않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수면 무호흡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이게 수면 중에 어떤 몸의 회복, 특히 뇌의 회복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 그래서 이 코골이가 최소화되는 게 중요한데, 요즘 코골이를 측정하는 앱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 코골이 앱을 쓰면은 이제 내가 코를 고는 것들이 그때그때 다 녹음이 돼가지고 들려주기도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코골이의 어떤 레벨이 전체 수면 시간 중에 얼마큼 차지하는지 그런 것도 나와주고, 이제 특히나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제 자다가 그런 이제 렘 수면 장애, 그래서 막 이제 잠꼬대가 심하고 이런 것도 어떤 병세의 흐름에서 하나의 이제 주요 사항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체크가 되니까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코골이가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 고는 게 줄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 파킨슨에서 가장 중요한 수면이라는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입 테이프를 해서 하면은 한 뭐 20-30%에서 50%까지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 그거 외에도 체중도 꽤 영향을 주고요. 살만 좀 빼도 코골이가 많이 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자율신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자율신경에 대한 부분은 파킨슨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운동성 증상의 많은 그 어떤 병리적인 메커니즘,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이 자율신경 기능의 저하, 불안정인데요. 이 부분을 예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자율신경 기능 검사라고 해서. 근데 요즘은 물론 의료기만큼 정밀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니터링 정도로는 어느 정도 유의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율신경 24시간 평가가 이 스마트 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밴드로 이렇게 24시간 자율신경의 어떤 활성 그래프가 나와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낮게 깔려 있는 거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거고, 이거는 몸에서 휴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몸의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좀 높은 크기로 해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잘 때는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아주 낮을수록 훨씬 깊은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배터리를 이렇게 채우는 거거든요. 채웠다가 그 자면서 채워진 배터리를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쓰는 겁니다. 쓰면서 근데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가 너무 높게 나오면 이게 빨리 떨어져요. 배터리가 방전이 빨리 되는 거죠. 근데 파킨슨의 경우는 밤에 어떤 숙면의 정도, 밤에 그 충전하는 정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도가 이렇게 낮게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소모되는 것도 이제 아무래도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충전량이 적으니까 이제 약하게 쓰여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충전이 많이 안 됐다가 그 적은 배터리 가지고 이렇게 그냥 천천히 쓰는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의학적으로 체질에 따라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음인과 양인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소음인, 태음인, 그 다음에 소양인, 태양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음인들의 경우는 그냥 적은 배터리를 가지고 그냥 거기 내에서 그냥 씁니다. 소양인이나 태양인 같은 양인들은 항상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적은 배터리를 가지고서 또 뭐 운동을 할 때 좀 과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순간 이 자율신경은 그나마 부족한 에너지를 더 최대한 끌어쓰기 위해서 몸을 더 많이 이렇게 고갈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의학적으로 허혈이 뜬다고 하는데 과긴장 상태가 이게 오래 가는 거죠. 몸에서 이렇게 필요 이상의 적절한 선을 넘어서 내가 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 무리한 여파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환자분들한테 어떤 운동을 맞춤 처방을 항상 하거든요. 환자분의 체질에 따라서 그 운동의 방식은 너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양인 체질과 음인 체질만 해도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데 만약 그 환자분이 이 스마트 밴드를 차고 있다면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주황색 그래프가 너무 높이 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에너지를 과소모하고 있는 거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휴식을 빨리 해야 되고요. 좀 상태가 좋은 분들은 그런 상태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고 쉬어야지 하면 여기 또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만성화된 분들은 이게 내가 쉰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이게 자율신경 기능의 어떤 그 활동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내 상태의 어떤 단계를 알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렇게 적은 배터리로 아껴 쓰는 그런 음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적으니까 그나마 아껴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휴식도 휴식이지만 적절하게 그러니까 너무 강도가 높지 않은 활동이 또 몸의 에너지를 또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낮은 강도의 운동 또는 어떤 일상적인 활동을 매끄럽게 해주면은 그런 거에 의해서 배터리가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까 제가 앞서 수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수면의 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잠 이런 걸 평가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정밀하게 특히 파킨슨 환자한테 더 의미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또한 자율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게 이완이 돼서 이 그래프가 낮게 나와줘야만 파킨슨 환자한테는 그 너무 중요한 그 배터리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큼 그 수면에 대한 질을 평가하는데도 이 자율신경 기능을 계측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잘 때 우리가 안정심박수라고 해서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잠이 깨기 전에 바로 직전의 상태에서의 심박수가 굉장히 이거는 파킨슨을 떠나서 아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박수 자체가 얼마큼 낮게 나오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마트 밴드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그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스마트 밴드야말로 어떤 질환, 어떤 환자들에 비해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파킨슨병 환자분을 위한 그쪽에 특화된 그런 스마트 밴드가 있어 준다면 굉장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동성 증상인데요. 서동과 경직, 그 다음에 떨림에 대해서도 다 이게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서동이란 건 천천히 움직이는 거니까 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 다 이게 측정 가능하거든요. 경직이란 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진 거니까 이 몸의 움직임의 활동 범위를 알 수가 있거든요. 떨림이야말로 이거 흔들리는 거니까 얘가 다 또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정말로 여러모로 큰 쓰임새가 생기는 건데, 제가 사실은 이 파킨슨 환자에 특화된 그런 스마트 밴드를 제가 수년 전부터 이제 연구를 하고 개발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완성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제가 연구 중에 있고, 제가 이제 이런 한의학뿐만 아니라 공학을 했었고 또 의료기기를 쭉 개발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의 치료와 여러 가지 그 관리 시스템에서 제가 좀 기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대로라면은 아마 내년 정도면은 좀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제가 역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